단발 커트 할 거예요. 단발 커트를 할 건데요. 그동안 우리는 긴 단발에 층 내는 걸 잘랐죠. 그쵸? 근데 오늘은 단발에 후대각 커트를 하는 거를 한번 해보자고요. 단발의 후대각은 어떤 거죠? 이렇게 잘라서 이런 머리죠? 그쵸? 그쵸? 이런 느낌보다는 이런 느낌이겠네요. 이런 느낌. 이런 느낌. 근데 우리 그동안에는 뭘 했어요? 층이 되게 많았죠? 그쵸? 그래서 오늘은 층이 많이 없으면서 단발인데 층이 많이 없으면서 앞에 머리가 짧은 머리예요. 근데 그런 머리가 또 굉장히 여성스럽죠? 그리고 이 커트를 하면 어떻게 돼요? 뒤집어지는 머리도 많이 할 수 있죠. 뒤집어지는 머리도. 그래서 그 느낌대로 오늘 커트를 들어갈 거고요. 자, 전대각과 후대각의 차이는 무엇이죠? 전대각과 후대각의 차이는 뭐예요? 뭐라고 할 수 있어요? 자, 우리가 커트를 할 때 세 가지 방법이 있죠? 단발에서 뭐가 있어요? 일자 단발, 그쵸? 전대각, 후대각 있어요. 이렇게 있어요. 그쵸? 근데 단발에서 일자 단발에서 내가 조금만 변형을 줘도 또 다른 느낌이 나올 수 있어요. 뭘까요? 앞으로 내리면 전대각이 돼요. 맞아요, 맞아요. 그쵸? 살짝 올리면 후대각이 돼요. 똑같은 일자인 머리인데도. 어디만? 사이드만. 내가 일자로 갈 것이냐, 전대각이 될 것이냐, 후대각이 될 것이냐. 똑같은 일자인데. 그래서 오늘 커트는 이걸 할 게 아니고요. 이걸 할 거예요. 이건 많이 해봤잖아요. 이건 저번 시간에 해봤잖아요. 네. 그쵸? 그리고 이거 한 다음에 다음 시간에 요거 할 거예요. 요 일자를 자른 상태에서 전대각과 후대각을 내 마음대로 조절할 수 있는 거. 오늘 그거 한번 잘라보자고요. 일자인 머리에서, 일자 단발에서 여기서 이 사이드 부분을 어떻게 처리하느냐에 따라서 전대각과 후대각, 수평과 후대각이 나와요. 그래서 요 세 가지를 우리가 오늘 한번 잘라볼까요? 재밌겠죠? 네. 재밌겠죠? 왜냐면 저는 제가 생각할 때는요, 커트나 모든 거는 원리가 있다고 생각을 해요. 내가 그 원리를 알지 못하고서 커트를 들어가는 건 무의미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럼 이 커트를 가기 위해서는 내가 전대각과 수평과 후대각의 느낌을 내가 정확하게 알지를 못하면 커트는 항상 헤맨다고 저는 생각을 해요. 왜냐면 원리를 제가 모르기 때문에. 왜 전대각과 후대각인데 왜 이렇게 나오는지를 원리를 모르기 때문에. 거기에 플러스 뭐가 돼요? 약간의 노하우. 왜냐면 사람은 똑같이 두 분 원에 가발 하나 가지고는 우리가 다 자를 수 있지만 직접 사람한테 머리를 자르려고 하면 그 머리가 돼야 안 돼요? 되질 않죠. 그쵸? 그러면 그거에 대해서 약간의 노하우도 좀 필요해요. 내가 원하는 공식대로 안 되는 경우가 더 많아요. 커트를 하다 보면. 되면 얼마나 좋겠어요. 내가 원하는 공식대로 해서 쭉 올라갔어. 여기 다 파먹어. 원하는 공식대로 내가 하는 대로 다 했는데 하다 보니까 이게 다 파먹었어. 그쵸? 여기가 제일 위험하죠? 커트를 할 때. 이 부분이 정말 위험해. 일자 자르려고 했는데 여기가 다 파먹어. 일자 커트를 했는데. 그리고 점점점 일자만 자르는 게 아니고 문제는 층이 졌을 때. 이렇게 층이 지면 어떻게 돼요? 더 심각해지지 않아요?
일자로 딱 자르는 건 쉬워. 근데 문제는 점점 층이 나는데 여기 또 안 파먹어야 돼. 맞아, 안 맞아? 어? 맞잖아. 네. 점점 자르기 시작하는데 층이 나면서 여기가 막 파이기 시작해 막. 그럼 왜 그럴까요? 기본 공시각으로 또 다른 거예요. 얘는. 편법을 써야 돼요. 편법이 약간씩은 들어가요. 근데 그걸 모르다 보니까 우리가 헤매기 시작하는 겁니다. 자, 그래서 오늘은 전대각과 후대각의 차이를 이용을 해서 우리가 커트를 한번 해볼 거예요. 뭘로? 사이드 있는 부분으로. 사이드. 자, 그러면 단발이라는 뜻이 뭘까요? 단발. 단발이라는 게 뭐예요? 단발. 우리 이런 말 많이 쓰죠? 그죠? 중복된 말이에요. 얘도 단발이고요. 얘도 단발이에요. 얘는 영어 단발이고요. 얘는 한글 단발이에요. 중복된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다음부터는 단발하면 보부 단발 이렇게 얘기하시면 안 돼요. 그냥 단발 이렇게 얘기하셔야 돼요. 보부는 보부 스타일, 밥 스타일이라고 얘기도 하고요. 보부 스타일이라고 얘기도 하고요. 아니면 단발 스타일 이렇게 따로따로 얘기하셔야 돼요. 똑같은 말은 똑같은 단어로 중복돼서 얘기하는 말이에요. 그쵸? 그럼 단발이라는 거를 정의를 내리면은요, 원랭스예요. 원랭스를 우리는 단발이라고 얘기를 해요. 층이 없는 일자선상에 있는 머리를 우리는 단발이라고 얘기를 해요. 그러면 우리는 단발이라고 얘기를 했는데 손님들이 왔을 때 뭐라고 얘기를 해요? 단발 커트로 해주세요 얘기를 해요. 그쵸? 그러면 우리도 지금 배웠죠? 뭐라고 배웠어요? 얘를 원닝스라고 얘기하죠? 그쵸? 그죠? 그러면 우리는 공부했잖아요 지금. 어떻게 잘라줘요? 땡강 잘라줘요 이렇게. 맞아 안 맞아요? 뭐 여기서 후대각, 전대각을 잘라주든지 후대각을 잘라주든지 둘 중에 하나를 해서 일자 단발을 딱 만들어줘요. 고객들이 좋아할까요? 싫어할까요? 좋아할까요? 싫어할까요? 이거 좋아하는 사람이 누구예요? 단발머리, 일자 단발 좋아하는 사람이 누구예요? 예? 그렇죠. 20대 초반 밑으로. 20대 초반 밑으로는 일자 단발 되게 좋아해요. 지금 이렇게 시내에 이렇게 나가서 이렇게 보세요. 시내 나가서 이렇게 보시면은요, 일자 단발 잘라놓으면 되게 좋아요. 왜 그럴까요? 왜 그 사람들 일자 단발 좋아할까요? V라인이잖아. V라인이잖아. 뭐예요? 얘가 가볍잖아요. 젊은 애들 가볍잖아요. 턱진 사람 안 돼요. 젊은 사람은 V라인이잖아요. 그래서 여기가 가볍고 턱이 하관이 발달되지 않았기 때문에 얘가 굳이 윗부분이 볼륨이 살 필요가 없어요. 여기가 살아야지 이뻐요. 그래서 탑이 볼륨이 안 살아야지 예쁜 거예요. 그래서 일자 단발이 이쁜 거예요. 뭘 해도 다 이쁘죠? 근데 자, 20대 중반 이상으로 넘어갔어요. 이거 잘라보세요. 좋아요, 안 좋아요? 안 좋아하죠. 왜 그럴까요? 왜 그럴까요? 점점점 20대 중반이 되면 어떻게 돼요? 완성이 됐죠? 이제 퇴보하기 시작합니다. 사람이 성장이 20대까지는 막 성장을 하다가 20대 이상이 넘어가면 어떻게 돼요? 성장에서 멈춰서 이제 퇴보를 하기 시작합니다. 머리도 빠지고 세포도 죽고 이제 힘도 들어요. 술 먹으면 날도 못 새고. 그쵸? 힘들어져요. 점점 힘들어져요. 그러면서 어떻게 돼요? 머리가 빠지기 시작합니다. 머리가 빠진다는 얘기는 뭘까요? 이 머리가 빠진다는 얘기는 뭘까요? 피부가 처지기 시작해요.
그러면서 하관이 발달되기 시작해요. 하관이 발달되면 뭐가 돼요? 돈을 벌어요. 나이 먹은 사람들 보면 여기 두둑하게 살찌는 사람도 있죠. 저 보세요. 여기 좀 살찌는 분 있죠. 옛날에 이렇게 말랐었어요. 두둑하게 살찌는 붙어 있으니까 돈을 벌어요. 그게 관상이기도 하지만은요, 머리를 자를 때도 지대한 역할을 해요. 사람마다 그게 바뀌기 때문에 우리가 가끔씩 커트를 하면서 층을 어디까지 내요? 라는 말을 많이 들어봐요, 안 들어봐요? 제가 교육할 때도 되게 많이 그런 얘기 많이 들어요. 아, 도대체 층을 어디까지 내요? 길이를 어디까지 잘라요? 얘기 많이 해야 안 해요. 감을 뭐 잡아야 못 잡아요. 못 잡죠? 나이가 많으면 많을수록 층 많이 내면 돼요. 됐죠, 말? 나이 많으면 많을수록 층 많이 내시면 돼요. 머릿수 많은 사람일수록 층 많이 내시면 돼요. 근데 층 많이 내다 보니까 어떤 현상이 생겨요? 파먹잖아. 맞아, 안 맞아? 파먹잖아요. 그럼 그 안 파먹는 방법을 우리는 연습을 해야죠. 단발이면서 안 파먹는 단발을 생각하시면서 커트를 하셔야겠죠. 그쵸? 그게 맞는 거잖아요. 단발은 단발이야. 근데 귀가 파이지 않는 단발은 우리는 구사를 하셔야 돼요. 그리고 그러면 우리는 20대 초반까지는 원넥스가 맞아요. 그러면 20대 중반 이상이 넘어가면 우리는 뭐라고 얘기를 해야 돼요? 단발을 층단발이라고 얘기를 하셔야겠죠. 아니면 레이어 단발이라고 얘기하셔야겠죠. 레이어 단발, 층단발, 레이어 단발이라고 얘기를 하셔야겠죠. 레이어 밥 스타일, 숏 레이어 밥 스타일, 숏 미디움 레이어 밥 스타일. 그쵸? 이렇게 얘기하면 맞겠죠. 그러면 층은 내가 얼마까지 질지는 내가 아무도 모르는 거죠. 층은 내가 주고 싶을 수 있을 때까지 주는 거죠. 그래서 그거에 맞게끔 우리는 이제 커트를 구사를 하셔야 됩니다. 그러면 그 층 레이어의 단발을 우리가 한번 보자고요. 그쵸? 자, 그럼 이제 우리 여기다 뭐 넣어야 돼요? 층 넣으셔야죠. 그쵸? 단발이라고 하면 입자 단발이잖아요. 그쵸? 자, 그러면 우리는 이제 처음에 시작할 때 어떻게 해요? 이제 시작할 때 3등분으로 나눠요. 3등분으로 나눠서 1차적으로 머리를 잘라요. 근데 이 자를 때 우리는 어떻게 주의하라고 했죠? 사이드에서 전체적인 라인에서 뭐 한다고 그랬어요? 얘가 스퀘어로 간다고 그랬죠? 스퀘어. 한 자리에서 잘라서 일자를 만들어야겠죠? 또 스퀘어라고 얘기도 하고, 우리는 또 뭐라고 그래요? 평면 커트라고 얘기를 해요. 평면 커트를 해요. 그래서 자 보세요. 요 길이와 요 길이는 어때요? 양쪽이 훨씬 길죠? 왜 길게 자를까요? 나중에 여기 귀 파먹는 거 방지하기 위해서 이렇게 자르는 거죠. 귀가 파이는 거 방지하기 위해서. 그래서 평면 커트를 해서 양쪽을 길게 잘라요. 요거 수평인가요? 일자인가요? 일자예요? 일자예요? 뭐예요? 약간의 안 나와. 컨케이브죠. 컨케이브. 약간의 컨케이브의 느낌대로 커트를 해주시면 맞아요. 그리고 나서 뭐 해요? 그리고 나서 펜이 안 나와. 잠깐 꺼줘봐. 평면 커트를 했어요. 밑에는. 그러면 그 다음엔 뭐예요? 요 선에 맞춰서 내가 일자로 잘라주시면 돼요. 그쵸? 일자로 잘라주시면 돼요. 일자로 잘라줘서 커트를 진행을 했어요.
진행을 했습니다. 이렇게. 그쵸? 그래서 두 번째는 다시 내려서 시작을 했어요. 요거 첫 번째, 두 번째. 요 선에 동일선상에서 맞춰요. 그럼 우리는 이건 뭐예요? 뭐죠? 원랭스지. 그쵸? 그러면 여기서 내가 얘를 전대각으로 앞으로 당겨서 사이드만 자를 수 있어요? 없어요? 있죠. 그쵸? 가능해요. 뒤에는 일자로 자르면서 옆 사이드만 조금 전대각으로 길게 자르면 되잖아요. 이따가 그거 한번 해볼 거예요. 그거 하고 후대각 자르는 건 옆 사이드, 뒷머리 안 자르고 옆 사이드만 자르서 전대각까지 갈 거예요. 그 세 가지 다 해보고. 그래서 갔어요. 그리고 그 다음에 뭘 해요? 그 다음에 위에까지 다 내려서 자를 수도 있죠. 위에까지 다 내려서. 3등분해서 다 했으면 벌써 일자가 됐어요. 그래서 원랭스가 나왔어요. 원랭스. 동일 선상에 있는 커트선 0도 0%에 0도 0도의 커트선을 우리는 원랭스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고개를 숙이겠어요? 세우겠어요? 고개는 서 있어야겠죠. 고개는 똑바로 서 있어야겠죠. 자, 이 상태에서 그 다음에 작업할 건 뭐예요? 그 다음 작업할 거는 이렇게 가야겠죠. 뭐야? 뭐 했을까요? 엘리베이션으로 라인 잡는 거죠. 각도. 어떻게? 삥 돌아가면서 다. 여기는 피부 파팅, 여기는 스퀘어 파팅. 그쵸? 하다 보니까 어떻게 됐어요? 층이 살짝 생기죠? 2차 가이드라인, 1차 가이드라인, 그쵸? 그리고 얘가 앞으로 빠졌으니까 얘는 뭐예요? 전대가. 내가 여기 1cm를 잘랐네? 얘는 수평. 앞으로 조금 더 올리겠다. 얘는 후대가. 나올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똑같은 동일선상의 뒷머리까지는 일자를 다 잘라놓고 내가 옆 사이드만 조금씩 바뀌니까 스타일이 점점점 바뀌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쵸? 그래서 요런 느낌을 우리는 한번 커트를 진행을 해보자는 얘기예요. 여기서 끝. 여기서 끝. 층을 많이 안 내는 커트를 할 거예요. 그래서 후대가 커트인데 단발의 느낌에서 층 레이어가 있는데 미디움 정도 된 상태에서 일자인데 전대각, 수평, 후대각 세 가지를 오늘 다 해볼 거예요. 시간 없잖아. 다음 시간에 단발 잘라야 돼. 짧은 단발에 전대각 잘라야 돼. 이렇게 삐치크. 그래서 요 커트를 구사할 거거든요. 자, 준비해 주세요. 정중선을 나눠서 항상 우리는 센터를 기준점으로 해서 머리를 하죠. 그럼 이제 섹션 나누는 걸 먼저 우리는 해보자고요. 섹션 나누는 거는요, 뭐예요? 말발굽존. 말발굽존인데 여기 부분 이렇게 빼지 마세요. 올려요. 머리는 둥글다라는 걸 잊어버리지 마세요. 아셨죠? 여기가 이렇게 되는 건 전대각이에요. 이게 수평이에요.
생각이 없죠. 항상 P는 X자로 꽂으면 절대 떨어지지 않아요. 그리고 나서 뭐예요? 사이드. 사이드 나눈 다음에 그 다음에 뭐예요? 그럼 지금 몇 등분 됐어요? 몇 등분이에요? 7등분이죠? 그쵸? 이렇게 나눠서 7등분 됐어요. 자, 이제 우리 길이를 얼마큼 자를까? 자, 보이는 똑바로. 이 스탠드 너무 좋아. 다음부터 이 스탠드 사세요. 이게 좋은 것 같아요. 자, 시작점이 있으면 내가 손가락이 올라가면 될까요? 안 될까요? 안 되죠? 근데 이 정도 기장에 손님들 머리 자르려면 미쳐요, 막. 왜 미쳐요? 커트폰은 있지, 옷은 입었지, 가운을 입었지, 커트폰은 튀어나오지. 맞아요, 안 맞아요? 네. 뒤질라기 힘들어요. 가발이니까 쉽지. 직접 이 정도 기장을 한번 커트하려고 해봐. 너무 힘들어. 그래서 어떻게 해야지. 그러니까 나도 모르게 이렇게 뒤집어지는 거야. 응? 그래서 됐으면 자, 요 가발 있는 선까지 제가 자를게요. 잘라서 그 다음에 평면 커트 한다겠죠? 평면 커트 뭐예요? 빗질을 내서 틀어요. 빗질을 내서 틀어서 일자를 잘라요. 이렇게. 그럼 양쪽이 길어져요? 안 길어져요? 길어져요. 약간의 콘케이브가 나올 수 있어요. 자, 여기도 똑같이 빗질을 해서 틀어요. 이렇게. 빗질을 똑같이 하는데 손만 틀어요. 이렇게. 그러면 일직선상이 돼요. 내가 이렇게 빗질하면 되겠어요? 안 되겠어요? 그럼 얘가 짧아져요. 얘가 많이 길어져요. 이렇게 빗질하면 많이 길어져요. 그래서 뭐예요? 빗질한 상태에서 틀어주는 거예요. 이렇게. 빗질해서 틀어주는 거예요. 이렇게 빗질하는 게 아니고. 그럼 얘가 벌써 이렇게 가면서 얘가 뭐예요? 많이 길어져요. 콘케이브가 굉장히 심한 콘케이브가 나와요. 그게 아니고요. 빗질해서 손가락만 틀어주시면 돼요. 그러면 평면 커트가 돼요. 이렇게. 우리가 이렇게 맞춰서 자르면 되잖아요. 그쵸? 그럼 빗질도 이렇게 빗질하시면 되잖아. 이렇게 빗질 이렇게 한 상태. 근데 여기서 이렇게 빗질하면 여기가 빗질이 안 되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빗질한 상태에서 손가락만 이렇게 틀어주시는 거예요. 여기서 이렇게 여기 빗질 안 되잖아. 그럼 이렇게 빗질하면 일자로 잘라야 되는데 여기 빗질하면 여기가 빗질이 안 될 거 아니야. 그러니까 여기서 빗질을 하고 나서 이렇게 틀어주는 거야. 그럼 밑에가 평면이 되잖아. 요게 평면 커트예요. 됐죠? 그래서 이제 길이 선정을 했어요. 길이를 한번 맞춰봐서 이쪽이 좀 더 기네. 그러면 자르고 나서 길이를 맞춰요. 오래 자르다 보면 양쪽 길이 맞추기가 되게 잘 맞추기 쉽죠? 그런 다음에 내려요. 자, 얘를 기준선, 얘가 뭐예요? 기준선이죠? 기준선이니까 다음 자르기는 쉬워요. 그냥 내려요. 내려서 양쪽 사이드도 다 내려요. 근데 요걸 왜 탔을까요?
이렇게 사이드 처음에 가이드라인 잡기 위해서. 밑에 네이프에 가이드선 잡기 위해서. 그래서 내려요. 내린 상태에서 빛 등으로 빗질을 하시면 안 돼요. 빛살로 빗질을 하셔야 돼요. 제가 얘기했습니다. 빛살로. 빛 등으로 빗질을 하시면 곡선이 생깁니다. 아셨나요? 빛살로 빗질을 하셔서요. 내려서 아까 동일선상에 있는 선을 커트를 해요. 이때 당시에는 뭐예요? 몸이 이제 움직이셔야 돼요. 몸이 움직이셔야 됩니다. 어떻게 해요? 아까 선 있죠? 잘랐던 선 동일선상의 빗질을 내가 돌아가면서 커트를 하세요. 이렇게. 근데 뭐예요? 아까는 무의식적으로 전대각을 살짝 의식하면서 잘라줘요. 전대각으로 살짝 전대각으로 의식하면서 커트를 해요. 그러면 앞에가 길어지죠. 그죠? 자, 반대쪽도. 요거 다음 자를 때는 항상 내가 몸이 같이 간다. 살짝 의식을 하면서 뭐예요? 전대각으로. 맞느냐 안 맞는지 확인해봐야지. 길이 잘 맞네. 큰일인데. 자, 탄을 해요. 가리고 정중선 또 이제 다 마시죠. 다시 정중선 볼 때는요, 딱 보면은 콧등이 보여요. 콧등이 딱 보여요. 콧등 위에다가 살짝 손을 올려서 쭉 내 힘을 빼서 쭉 빼오면 정중선에 딱 맞아요. 이렇게 상태에서 그대로 쭉 빼시면 정중선이 이제 딱 맞아요. 상태에서 다시 정리. 몸이 돌아가요, 안 돌아가요? 돌아가는데, 자, 탑 부분은 이어 투 이어를 기준점에서 얘는 피벗 포인트. 여기는 뭐예요? 스퀘어. 자를 게 없네요. 거의 사람들이 이제 이런 상태에서 이렇게 커트를 우리가 하죠? 그죠? 이런 길이가 와서 우리는 손님들이 이런 머리를 원하는 사람들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럼 그거에 맞춰서 우리 커트를 해주시면 돼요. 원장님 짧은데 어떻게? 뭐 어떻게 그냥 해야지. 손님들 머리 짧은데 맞출 수 있어요? 못 맞추잖아. 그런 거 다 상담해가면서 하는 거죠. 자, 이렇게 됐어요. 그러다 보니까 잘 들어가요, 안 들어가요? 잘 안 들어가죠? 얘는 잘 들어가네? 속에까지 들어가면 좋겠다. 진짜 이런 일자 단발은 누가 좋아한다고요? 중딩들 20대 초반 중학생이나 중학생이나 20대 초반까지 중학생, 고등학생, 대학생들 20대 초반 직장 다니면서 20대 V라인을 갖고 있는 사람들이 이런 머리를 좋아하는 사람들도 있겠죠. 그렇죠. 그래서 이게 뭐예요? 일자 단발이죠. 덜 짧으면 더 짧게 자르면 더 이뻐요. 일자 단발로 아주 짧게 해서 목선까지 여기 턱선에서 목선까지 일자로 쭉 자르면 더 이쁘다고요. 지금 그런 머리도 똑같이 요거하고 똑같은 방법으로 잘라요. 똑같은 방법에 잘라서 다 드라이 한 상태에서 나중에 밑에 라인만 다시 정리하시면 돼요. 자, 그러면 우리가 나이가 이제 드신 분들은 어떻게 해요? 일자 단발을 잘랐죠? 그럼 나이가 드신 분들은 뭐 해야 돼? 그렇지. 왜? 학원이 발달되잖아. 우리가 딸모가 되면서 학원이 발달되잖아. 그러면 그 상황에 맞게끔 우리는 어떻게 해요? 층을 또 내야 되겠죠. 층을 내는데 계속 똑같죠?
똑같은 거 무한반복 아니에요? 어? 모든 커트는요 똑같은 거 무한반복이에요. 단지 뭐가 차이가 나요? 길이가 이제 점점 줄어들기 시작해요. 순서도 똑같고요, 하는 방법도 똑같아요. 근데 파팅이 피부 파트냐 아니면 피부 파팅이 스퀘어 파트냐에 따라서 달라지는 거예요. 길이에 따라서 긴 머리 롱이나 아닌 거에 따라서 별 차이가 없잖아요. 점점 차이가 없잖아요. 그쵸? 하는 방법도 똑같습니다. 단지 우리가 커트는 무조건 어렵다고 생각해서 그래요. 요 각도 여러분들 하고 싶은 대로 마음대로 하세요. 근데 커트를 작품을 보면 다 다르지 않아요? 네. 어? 커트 작품이 다 달라요. 길이에 따라서 이렇게 변천이 돼서 그런 거예요. 그래서 안으로 쏙 들어가죠? 안으로 들어가죠? 아유 살아있네. 자 전대각이죠? 그죠? 전대각이죠? 떨어지는 선이 전대각으로 떨어지죠? 그죠? 네. 전대각으로 떨어지는 이유는 뭘까요? 전대각으로 떨어지는 이유는 뭐예요? 살짝 비중이. 그렇지. 아까 원장님 전대각으로 잘라서 그거는 아니죠. 더 정확하게 얘기해야지. 내가 뒤로 빼서 잘랐잖아. 어우 진짜. 갔죠? 그 다음에 제가 여기 뭐 했어요? 뒤로 뺐잖아요. 맞아 안 맞아요? 네. 뒤로 빼서 전대각 커트를 했죠. 그래서 앞으로 살짝 하다 보니까 전대각이 나왔죠? 그쵸? 나왔어요 안 나왔어요? 아, 근데 우리가 자르다 보면은요 나중에 커트를 하다 보면 드라이를 다 해놓잖아요. 그러면 이렇게 커트를 해서 층을 내놓으면 얘가 나중에 다 빠져요. 이거 꼭 정리하셔야 돼요. 정리하셔야 돼요. 왜 이런 현상이 생길까요? 왜 생겨요? 메이플을 먹으면서 밑으로 그냥 쭉 뻗어. 어? 아까 네이프는 무겁고 모량이 많다. 모량이 많아서 다 맞아요. 큰 케이블로 또 다 맞아요. 뭐 콘케이 못하라고. 입을 조금 뒤로 잘라서 맞추잖아 옆에. 옆에서 맞추잖아. 왜 그러냐면요. 옆에서는요 머리가 숱이 많아요 안 많아요? 없죠. 여기가 없어요. 얘는요 머리숱이 되게 많아요. 근데 자 보세요. 얘는 쭉 뻗었어요. 얘는 자 얘를 볼 때는요 밑에 머리가 쭉 뻗었어요. 그냥 힘이 센 놈이에요. 힘이 세서 그냥 쭉 뻗어요. 근데 자 이 선이나 동의선상에 있을 때는 길이가 같이 떨어져요. 동의선상에 있을 때 요 속에 있는 길이나 이 사이드에 있는 길이나 동의선상에서는 같이 떨어져요. 그래 안 그래요? 같이 떨어져. 근데 왜 이런 현상이 생길까요? 말려들어요. 그렇죠. 얘는 말려 들어가고요. 얘는 힘이 세서 쭉 뻗어버려요. 그래서 드라이를 다 해놔도요. 얘만 나중에 빠져버려요. 그래서 나중에는요. 어떻게 해야 돼요? 고개를 숙이세요. 라고 이렇게 고개를 숙이신 다음에요. 고개를 숙이면 요 밑에 있는 요 부분이 빠져나와요.
그래서 이 부분만 나중에 다시 정리를 하셔야 돼요. 이해가 됐어요? 그리고 네이프가 지 맘대로 나 있어요. 다. 지 맘대로 머리가 나요. 네이프가 여기가 다 지 맘대로 나요. 그래서 그거를 보면서 고개를 숙인 다음에 다시 한번 밑에만 정리를 다시 해주셔야 돼요. 네이프만. 사이드는 이렇게 이런 상태에서 여기서 잘라주면 안 돼요. 아셨죠? 사이드는 항상 세워준 상태에서 잘라주셔야 돼요. 아셨죠? 자, 요거 자르고 나니까 지금 어때요? 금방. 깨끗해. 옆에하고 느낌이 비슷하게 맞죠? 그죠? 네, 됐어. 어? 고개 숙였어? 지금 전 이렇게 맞춰지는 거예요. 그래서 네이프를, 그러니까 고개를 똑바로 하는 것과 고개를 숙인 것과는 또 달라요. 그래서 고개를 똑바로 세운 상태에서 라인 먼저 정리하고요. 나중에 고개를 숙인 고개 숙임한테 고개 숙이세요 하고 나서 밑에 라인 네이프는 또 정리해 주셔야 돼요. 그리고 나서 다시 세워주세요 라고 이렇게 세워줘서 다시 라인 다시 잡아주는 거예요. 요게 단발 커트 전대각이에요. 자, 그러면 우리가 이제 여기서 다 했죠? 그럼 뒷머리까지 해서 이렇게 우리가 안으로 쏙쏙 들어가니까 와, 커트 잘했다. 커트를 해서 안으로 이렇게 쏙쏙쏙 들어갔어요. 그쵸? 네. 그럼 여기서 우리가 이제 여기서 난 전대각 싫어요. 나 앞으로 빠지는 거 이거 싫어요. 이거 바꿔주세요. 바꿔주세요. 할 수 있어요? 없어요? 있습니다. 수정 갑자기 수정하고 싶어 하는 사람도 있겠죠? 네. 그럼 어떻게 해요? 요거만 잘라서 말라있으면 안 되겠죠? 물을 뿌리고 주차장 좀 차가 좀 들어가면요. 차가 어디다 놨어요? 가서 봐봐. 빨리 가봐. 그래요? 차 딱 갔어 지금. 거주자예요? 야, 되게 열심히. 자, 이 상태에서요. 이 상태에서 이 부분만 내가 이제 바꾸는 거예요. 수평으로. 사이드는 어때요? 사이드는 아니 백은 동의선상에 있고 사이드만 요것만 바꾸는 거예요. 이렇게 수평으로. 다시 내려서 수평으로 내려서 여기만 바꾸시는 거예요. 그러면 여기도 바꿔야 되겠죠? 어떻게 바꿔요? 온베이스를 해서 바꿔야 되겠죠. 이렇게. 그럼 지금 우리는 뭐 됐어요? 일자 됐죠. 일자 라인 됐죠? 근데 지금 여기도 조금은 삐져나오는 머리가 있네요. 이렇게 놓으니까 이제 일자 라인이 된 거예요. 자, 밑에도 똑같이 사이드도 너무 말라있으면 커트하기 힘듭니다. 자, 사이드만 가지고도 전대각, 수평, 후대각을 만드는 거예요. 사이드만 가지고 뒤에 평면은 똑같고 안에 하도 그냥 딱지 끊는 거에 노이 조각이 걸려가지고. 주차장에 못 들어갔어. 됐으면 이 근처에다 대놓으세요. 자, 앞에를 잘라놓으면 어때요? 이제 수평이 되는 거죠. 수평. 자, 별거 차이가 안 나는데 많이 나요. 앞에를 거의 한 1cm 정도 차이가 나요. 전대각과 수평과 후대각은 한 1, 2cm 정도 빼기 차이가 안 나요. 그것만 잘라도 느낌이 완전 달라져요. 아셨나요? 네. 자, 정리하셔서 기본 라인 잡고, 여기는 뭐예요? 아까 얘기한 대로
똑같이 들어갑니다. 그러면 수평에 가까운 커트가 진행이 된 거죠. 수평 머리가 된 거예요. 됐어요? 네. 네. 요거 이제 수평이에요. 수평까지는 어때요? 수평까지는 약간 앞으로 빠지죠. 그죠? 약간 앞으로 빠져요. 네. 수평까지는. 근데 여기서 이제 우리는 뭘 해요? 후대각 해야죠. 후대각. 후대각은 어떻게 해요? 아까 있는 상태에서 우리는 후대각 하려면 우리 많이 배운 거 있잖아. 여기서 이거 해주면 되지. 요거. 가요, 안 가요? 후대각. 자, 그러면 자, 우리가 한번 잘 보세요. 어? 위에는 많이 안 잘랐는데 밑에 가지고 1차 가해선 가지고 전대각, 후대각, 수평, 후대각이라고 얘기하네? 맞아, 안 맞아? 우리가 예측할 수 있잖아요. 1차 가이드선만 가지고도 우리는 이 층엔 상관이 없는데, 층이 동일선상에 있는데, 희한하게 1차 가이드선만 전대각, 수평, 후대각을 잘라. 지금 제일 많이 자른 부분이잖아. 그거 하나만 조절했는데 전대각, 수평, 후대각을 얘기를 해. 그쵸? 위에 올라갈수록 많이 잘려, 안 잘라요? 많이 잘리는 게 없잖아요. 지금 어때요? 후대각 됐어요, 안 됐어요? 후대각 됐죠? 재밌죠? 그러니까 그러면 이거를 우리가 여기서 이제 또 예측할 수 있는 게 있어요. 뭐냐면 크레스트 밑에 있는 1차 가이드선이 전대각, 후대각을 나누는구나. 층은 어차피 여기 많이 져 있잖아요. 크레스트 윗부분은 층이 많이 져 있잖아요. 그러니까 2차 가이드선인 전대각, 후대각에 영향을 그렇게 많이 미치지 않는구나. 그러면 크레스트 밑부분에 있는 1차 가이드선의 층을 가지고 전대각, 후대각을 나누는구나 라고 우리가 예측할 수 있는 거예요. 자, 이렇게 또 똑같이. 그럼 지금 이 머리는 뭐예요? 이렇게만 내줄 수 있죠? 여기는 후대각 잘라고 여기는 전대각, 수평 잘라놨잖아요. 뭐 됐어요? 언밸런스. 어시메트릭. 어시메트릭이 뭐예요? 비대칭. 어시메트릭은 비대칭이라고요. 시메트릭은 대칭. 언밸런스. 언밸런스도 밸런스가 안 맞다는 얘기죠. 비대칭은 어시메트릭. 어시메트릭. 우리가 이제 옷을 입을 때도 어시메트릭이라고 하죠. 지금 이 옷은 뭐예요? 어시메트릭이죠. 이 옷은 뭐예요? 시메트릭이죠. 그쵸? 어시메트릭, 시메트릭. 단 포켓이 하나만 있잖아요. 어시메트릭 스타일이에요. 의상에서도 똑같이 이렇게 얘기를 해. 어시메트릭 스타일, 시메트릭 스타일. 머리도 똑같아요. 머리도 후대각 잘라서 한쪽은 후대각 잘랐으니까 전대각이 나오죠. 그러면 가르마는 항상 무조건 일리 가야 되겠죠. 긴 쪽으로, 짧은 속에서 긴 쪽으로. 그쵸? 그러면 이 상태에서 내가 또 요거를 이제 잡고 싶어. 잡고 싶으면 단발에서 이 정도 후대각은요 되게 또 예뻐요. 되게 여성스럽게 만들어요. 자, 이 상태에서 내가 또 후대각을 여기서 또 잡아볼까요? 원장님, 그런데 네. 자격증 시험 치다 보면 이사도라랑 스파니엘 할 때 네. 손에 기울기 각도로 앞머리를 길게 하고 짧게 하잖아요. 네. 근데 그런 식으로 이 커트를 할 때 이렇게 네. 손가락을 기울기로 이렇게 해도 되나요? 앞으로 당기고 뒤로 당기고 혹시 손으로 자, 이렇게 할 경우로. 자, 그거는 평행과 자연 분배와 비평행과 변이 분배와 비평행의 차이예요. 그 얘기 즉슨 뭐냐면, 자, 두상에서 똑같은 동일 현상에서 자연 분배에서
전대각을 잘랐어요. 그럼 이 떨어지는 선이 어떻게 떨어져요? 층이 있어요, 없어요? 층이 없다. 무겁다. 오케이? 얘는 뭐예요? 직각분배, 자연분배예요. 이게 이제 기능사 시험 볼 때 쓰는 거고요. 자, 요 상태에서요. 내가 이렇게 빗질을 하는 게 아니고요. 이렇게 빗질을 해요. 그러면 떨어질 때 이렇게 떨어져요. 항상 우리는 떨어지는 선을 보는 거예요. 그 대신에 뭐가 나와요? 이렇게 층이 생겨요. 얘는 뭐예요? 변이분배의 비평행. 얘도 변이분배의 비평행이에요. 얘는 변이분배의 비평행이에요. 평행은 뭐예요? 평행은 일자로 자르는 거예요. 얘도 똑같이 평행은요, 일자로 자르면 평행이에요. 근데 내가 비평행을 했잖아요. 그쵸? 비평행이기 때문에 떨어지는 선은 층이 요만큼 층이 생겨요. 그러면 여기는 1차 가이드선과 2차 가이드선이 동일선상에 있어요. 1차 층이 없기 때문에 2차 가이드선과 2차 가이드선이 동일선상에 있어요. 근데 얘는요, 층이 많기 때문에 층이 있다. 가볍다. 층이 있으니까 당연히 가볍지. 가볍다. 뭐예요? 1차 가이드선, 2차 가이드선. 얘가 무게선이기도 하죠. 층이 생기면서 완전 다른 거예요. 얘를 한번 들어서 더 컷하면 아, 얘를 한 번 더 들어서요? 그러면 그거는 이제 층이 되는 거죠. 네. 2층하고 2층하고 달라요. 같은 두께로 생길 것 같은데요? 아니요, 다른 층이 나와요. 다른 층이 나와요. 다른 층이 나옵니다. 그러면 그 두 번째는 얘라고 할 수 없어요. 직각분배에 자연분배를 할 수가 없어요. 직각분배에 자연분배를 할 수 있어요. 그러면 내가 첨을 이렇게 해놓은 상태에서 이렇게 자를 수 있잖아요. 있어요, 없어요? 있을 수 있어요, 없어요? 그쵸? 네. 그럼 내가 이 상태에서 이렇게 잘라놓으면 어때요? 층은 분명히 생깁니다. 네. 생기는데 이 선에서 얘가 훨씬 더 길겠죠. 떨어진 선은 이 선과 이 선은 달라요. 다르게 나와요. 요 1차 가이선이 다르게 나와요. 이해가 되셨어요? 1차 가이선이 더 다르게 나오고 무게선도 얘가 훨씬 더 가벼워요. 얘보다는. 얘가 훨씬 더 가볍게 나와요. 처음부터 들어서 가이드라인을 잡았기 때문에. 근데 얘는 처음부터 무겁게 잡기 때문에 첫 선에 떨어지는 1차 가이드선의 거기 부분이 훨씬 더 무겁게 떨어져요. 이해가 됐어요? 그럼 여기도 똑같이 후대각을 커트를 해요. 어렵죠? 네. 어려워요. 근데 그걸 알고 있으면 여러분 강사하셔야지. 그대로는 아니고 올 겁니다. 자, 후대각으로 커트를 해요. 근데 많이 자르나요? 어디부터 잘라요? 귓바퀴 바로 뒷선서부터 잘라요. 라인이 많이 잘리는 게 아니에요. 귓바퀴 있는 뒷선서부터 커트가 진행이 돼요. 코너 정리라는 거죠. 잘릴 게 거의 없어요. 윗머리 올라갈수록 층이 있기 때문에. 자, 내가 앞으로 당겨서 커트를 했기 때문에 떨어지는 선은 어떻게 떨어져요? 층이 요만큼 층이 생기는 거예요. 내가 그냥 이 상태에서 후대각을 잘라주면 얘는 층이 있어요, 없어요? 층이 없죠. 내가 근데 앞으로 포워드 대각 아래로 잘랐기 때문에 지금 이 질문을 하는 거는 첫째 시간에 수업 받았어요, 안 받았어요?
예, 죄송해요. 다 잊어버렸어요. 네. 공부 안 하셔서, 복습 안 하셔서 그래요. 예, 복습은 안 해서. 네. 첫 번째 수업 안 받으셔서 그래요. 첫 번째 수업 기억 못 하셔서 그래요. 네. 반성하세요. 네. 다 반성해야지. 뭐 혼자만 해. 다른 네. 다 몰랐잖아. 네. 어? 첫 번째 수업에 내가 그렇게 강조했잖아. 첫 번째 수업에 내가 얼마나 많이 강조했어 그 내용을. 자, 이렇게 하니까 어때요? 후대각이 나왔어요. 선생님 네. 만약에 지금 이 라인에서도 후대각으로 위에를 2차 라인 다시 이렇게 잡아서 하면 어떻게 해요? 층을 다시 층을요? 전대각하고 아까 이렇게? 네 그렇게 했는데 네. 지금 이렇게 층을? 네 그렇게 하면은 이렇게 이렇게 층이 나면 네 엄청난 층이 또 생기겠죠. 별로 안 좋구나. 아니 안 좋다는 거 보장 그런 거 없어요. 그건 디자인하기 나름인 거죠. 단지 이렇게 했을 때 떨어지는 선이 어떻게 떨어지는지만 알고 있으면 돼요. 내가 알고 있는 것과 모르는 건 다른 거거든요. 왜냐면 실질적으로 손님한테 당연히 이렇게 해서 후대각으로 해서 당겨주면 더 가볍지. 앞에가 훨씬 더 가볍지. 보면은 전대각으로 이렇게 보통 대각 아래로 해서 좀 낮게 커트를 하시고. 근데 그러니까 후대각으로 잡으실 때. 후대각으로 잡을 때 아래로 많이 잘라요. 무게선이 요즘은 무거운 커트선을 좋아하니까 손님들이 가벼운 커트선보다는 무거운 커트선을 좋아하니까. 그래서 이런 커트를 하는 거죠. 그래서 방금 네. 위로 다시 안 잡으셨구나. 저는 그렇게 또 이해를 했었거든요. 네, 왜냐면 내가 여기서부터 이걸 또 안 잡아요. 왜 안 잡냐면 이 코너를 자르면 더 가벼워지죠. 더 가벼워지는데 무게선이 무너져 버려요. 이런 단발은 무게선을 살리기 위해서 하는 거거든요. 조금 더 가볍기를 원하면 자르셔도 돼요. 근데 만약에 지금 앞머리하고 연결돼 있어서 그 약간 위험 지역이라서 조금 많이 층을 내면 안 예쁘면 그거하고 좀 상관이 있나요? 그거 상관이 없어요. 전혀 상관이 전혀 상관이 없어요. 단지 나는 앞에 옆 사이드를 무게선을 주기 위해서 한 거고, 만약에 조금 더 가벼운 사람을 원한다 그러면 당연히 층을 내야지. 층을 내셔야지. 이렇게 해서. 그래서 후대각 라인에서 층을 내셔야지. 아니면 앞으로 내서 앞으로 똑바로. 앞으로 해서라도 층을 내셔야지. 그제 얘기하실 때 후대각으로 하실 때 뒤로 하면은 층이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더 많이 나오신다고, 또 그런 그거하고 연결이 되는지. 뒤로 하면은 저 후대각이 아니지 전대각이지. 그러니까 후대각으로 이렇게 층을 내고 넘겼을 때 넘기면은 층이 많이 형성이 되기 때문에 어제 그 얘기하고 좀 연결이 되지 않나 해서. 그래서 앞에 후대각은 층이 많아지는 후대각은 앞머리가 결정이 됩니다. 크리스트 윗부분에 얘가 결정을 하는 게 아니고, 얘는 무거우면서 크리스트 윗부분에 있는 앞머리를 가지고 얘 층을 결정이 되는 거예요. 만약에 층을 많이 원하지 않는 사람은 앞머리도 똑같이 무거운 커트선 유지를 해야 되겠지. 그럼 뒤로 잘 가겠어요, 안 가겠어요? 안 가겠지. 근데 지금 머리는 어때요? 지금은 기존에 있는 머리가 앞에가 길어요, 짧아요? 지금 미디움이죠. 미디움이죠. 그러니까 이런 머리는 단발머리에서 얘가 여기까지 내려오는 단발도 많이 한단 말이에요. 이 정도 층은, 이 정도 기장은. 지금 딱 예쁘더라고. 근데 조금 층이 나면 좀 약간. 근데 이 상태에서 앞머리가 조금 더 짧으니까 살짝 넘어가는 이 느낌이, 여기 부분이 약간 묵직하면서 위에가 가벼워서 뒤에서 떨어지는 이 느낌이 훨씬 더 편하게 나오는 거예요. 네, 그렇더라고. 네. 그러니까 그 감은 디자이너가 선정하는 거지 내가 선정하는 거 아니에요. 내가 이렇게 준다고 해서 그걸 이런 단발은 무조건 이렇게 잘라, 이게 아니란 얘기죠. 그 사람의 상황에 맞게끔. 만약에 내가 머리숱이 되게 많은 사람이야. 근데 이렇게 머리를 이렇게 잘라놨더니 여기가 너무 무거워. 삼각대 껍질은 무거워. 그럼 어떻게 해야 되겠어? 그럼 저는 어떻게 해요? 제가 머리숱을 안 치잖아요. 그럼 숱을 안 치면서 머리 커트를 해줘야 되니까 어떤 걸 나는 좀 해줘야 돼? 앞에 층을 많이 내줘야지. 앞에 있는 이 프론트에 있는 이 부분을 가볍게 잘라서 층을 내줘서
옆에 사이드가 살짝 빠지고 나올 수 있게끔 이렇게 층을 해줘야지. 이렇게. 그러니까 이렇게 지금 넣으면서 약간의 무게감과 후대각이 있는 요 무게감에 층이 후대각 느낌이 있으면서 밑에 무게감, 후대각의 무게감은 살려주면서 윗머리가 가벼워지는 거지. 떨어지면서. 하나 더 치워볼게요. 만약에 후대각으로 잘랐을 때 여기 보통 그 무게감을 줄이기 위해서 가볍게 하기 위해서 앞을 당겨서 거의 중부대만 작아주지 않습니까? 네. 그거는 전대각, 후대각 그거는 상관없이 네, 상관없이. 왜냐면 형태선만 절대 무너뜨리면 안 되니까. 형태선이 뭐야? 아까 1차 가이드선. 1차 가이드선이 전대각이냐 후대각이냐에 따라서 1차 가이드선 내가 전대각 남겨놨잖아. 근데 아까 후대각을 내가 잘라서 가볍게 잘라줬잖아요, 코너를. 그랬더니 가벼워졌어. 근데 전대각이 무너졌나요? 무너지지 않았잖아. 그러면 되는 거야. 그리고 자, 이런 상태에서 옆에 사이드가 너무 무겁다. 옆에 사이드가 무겁다 그러면 지금 이 밑에는 약간의 라운드이죠. 사각은 아니지만 약간의 라운드가 들어있지만 라운드가 굉장히 큰 바운드리가 큰 라운드죠. 그렇죠? 층이 많이 없는 라운드예요. 그럼 이런 부분 같은 경우는 사이드가 무겁죠. 그래서 적당한 무게감이 있는 상태에 여기서 수술 쳐도 상관없죠. 어디 부분에? 위험 지역. 위험 지역 어디예요? 여기잖아요. 그 당기는 거보다 그냥 이런 머리는 땡기는 머리가 하면 안 돼요. 여기는 적당한 모량 감소를 해주시면 돼요. 수술 쳐주시면 돼요. 후대각 조금 위험한 거지. 그럼 저도 순간 해서 좀 뭔가 좀 이상하더라고요. 거기서는 잘라주는 것보다는 수술 쳐주는 게 나아요. 이런 상태에서는. 아니면 포인트로 다 잘라주는 게 딥포인팅, 깊은 포인팅으로 잘라주든지 아니면 수술 쳐주든지 둘 중에 하나 선택해 주시면 돼요. 그리고 분명히 수술 치면 날리는 부분이 분명히 있을 거예요. 근데 어차피 앞머리는 사람들이 들어야 잘하거든요. 뒷머리 층 단발에 레이어 단발에 후대각 커트예요. 레이어 단발에 후대각 커트. 그리고 앞에가 적절하게 층이 있고요. 층이 있고 얘가 후대각이에요. 후대각인데 뒤로 살짝 빠지면서 뭐가 빠져요? 후대각인데 얘가 또 빠지죠? 왜 그럴까요? 위험 지역의 느낌 때문에 그런 거죠. 그쵸? 근데 약간 무거워요, 아직도. 근데 여자들 단발머리 자를 때 이런 단발 많이 잘라요, 안 잘라요? 정말 많이 잘라요. 이런 후대각은 어떤 상태에서 예쁘냐면요, 어깨선에 닿는 머리. 어깨선 들어가면서 목선이 안 보이는 단발할 때는 후대각 커트가 예뻐요. 근데 목선이 보이는 커트는 후대각 커트가 안 예뻐요. 동양 사람한테는. 서양 사람들한테는 잘 이쁜데요. 동양 사람들한테는 목선이 보이는 상태에서 후대각은 이쁘지 않다. 근데 목선이 안 보이는 상태에서 후대각은 이쁘다. 그럼 목선이 안 보인다는 얘기는 목선이보다 더 밑에가 내려오잖아요. 내려오면 어깨선에 걸칠까요? 안 걸칠까요? 어깨선에 걸치죠. 어깨선에 걸치면서 후대각은 예쁘게 나와요. 동양 사람들은. 그러니까 길이가 적당하게 길면 어깨선이 넘어가는 미디움서부터는 동양 사람들은 후대각 커트가 예뻐요. 그리고 서양 사람들은요, 목선이, 그러니까 어깨선에 닿는 머리도 전대각 커트를 굉장히 많이 해요. 근데 서양 사람들은 그런 커트를 구사를 많이 하다 보니까 동양 사람도 다 전대각 커트를 해놔요. 왜 웃어? 실질적으로 많이 그래요. 네, 저도. 동양 사람들도 많이 전대각 커트를 많이 해놔요. 왜냐면 서양 사람들은 전대각 커트를 되게 좋아하거든요. 근데 동양 사람들은 어깨선이 넘어가는 그 선서부터는 후대각 커트가 예쁘거든요. 얼굴이 작아 보이거든요. 얼굴을 감싸기 때문에 작아 보이거든요. 그리고 나서 어때요? 목선이 보이는 선에서부터는 전대각 커트가 예뻐요. 근데 서양 사람들은 또 반대예요. 목선이 보이면 후대각 커트를 또 많이 해요. 서양 사람들은. 그래서 서양 사람들이 머신룸 커트를 되게 많이 하거든요. 근데 동양 사람들은 머신룸 커트 하면 어떻게 돼요? 웃기죠, 좀. 다가지 머신룸 웃기죠? 근데 20대 초반은 잘 맞아요, 안 맞아요? 잘 맞아요, 또. 그러니까 상황에 따라서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그거는 뭐예요? 커트가 전대각이냐 후대각이냐 이거를 잘 판단해야 되는 게 사람마다 성향이 다 다르고 느낌이 다 다르기 때문에 그거에 맞게끔 커트를 구사하면 되고요. 자, 이제 우리가 이제 여기서 이제 마무리를 해야 되겠죠? 그쵸?
마무리를 하려면 이 상태에서 어떻게 해요? 자, 포인트로 일단은 먼저 들어갑니다. 마무리도 우리가 잘 배워야 돼. 어? 이 상태에서는 미워. 아직까지 완성이 된 커트가 아니야. 밉다고. 근데 내가 지금 포인트를 하고 나서 느낌이 완전 바뀔 거야 또. 얼마나 바뀌는지 한번 보세요. 자, 제가 지금 드라이 했을 때 아까 그 밑에 선 보세요. 깨끗해요, 안 깨끗해요? 깨끗하죠? 네. 처음부터 이렇게 깨끗하게 커트하는 습관 좀 들이세요. 네? 몸이 자꾸 하지 마. 머리 좀 생각 좀 써. 근데 왜 올 때마다 맨날 헤매? 어? 올 때마다 파팅 나는 곳부터 맨날 헤매면 어떻게 해? 머릿속에 생각하면서 하세요. 몸이 하지 마세요. 머리로 하세요. 머리로. 모든 작업은요 머리로 해야지. 몸이 하면 몸이 먼저 따라가면 안 돼요. 항상 머릿속에 생각하고 작업 들어가는 거예요. 머릿속에 작품을 먼저 하겠다 그러면 머릿속에 그 작품을 먼저 그리고 내가 어떤 순서로 가야겠다라고 생각하면서 하는 거예요. 내가 여기 강의하면서도 어떻게 해요? 나는 내 머릿속에서 어떻게 강의해야겠다 순서를 다 정해놓고 내가 강의를 시작을 해요. 머릿속에 먼저 계산을 다 하고 나서 나는 강의를 시작한다고. 손님한테도 할 때도 똑같은 거예요. 손님한테도 내가 작업을 할 때 머릿속에서 이 사람하고 상담을 통해서 이 사람 작품이 나왔다 그러면 이 사람 머리를 어떻게 잘라야겠다 머릿속에서 그려보고 도예도 다 그려보고 나서 그리고 커트가 들어가는 거예요. 그렇게가 안 되면 나중에 커트 손님 맨날 크림이에요. 왜? 전혀 다른 머리가 나오거든. 손님이 사진 보여주는데 전혀 다른 머리 커트하거든. 응? 근데 별거 없잖아. 전대각이냐 후대각이냐 차이 빼고 없잖아. 맞아 안 맞아? 전대각이냐 후대각이냐인데 가벼운 거야. 커트 그것밖에 없지 않아요? 전대각이냐 후대각이냐. 이 상태에서 전대각이냐 후대각이냐. 그것밖에 없어. 근데 층을 좀 더 내느냐 안 내느냐. 층을 또 어떻게 낼 것이냐. 근데 계속 똑같잖아 지금 층 내는 게. 근데 다르게 나와 커트가. 희한하게. 포인트를 할 때는요 기존에 있는 커트선은 무너뜨리는 게 아니에요. 브런트 커트를 했기 때문에 끝에가 무거워요 안 무거워요? 무겁죠? 그거를 가볍게 만들어주는 역할을 하는 게 이 포인트예요. 자, 이 상태에서 내가 수술 칠 수도 있죠. 그러면 끝에 머리가 손상이 돼서 거칠어지는데 가위를 자르면 손상이 없어요. 그리고 비싼 가위 쓸수록 손상이 더 없어요. 그래서 가위는 비싼 가위를 쓰는 이유가 있어요. 손목이 안 다치고요. 손님의 모발이 손상이 되지 않아요. 근데 내가 저렴한 가위를 쓰면 손목에 무리가 오고요. 손님의 모발이 손상이 와요. 제일 큰 거는 내 손에 무리가 굉장히 심하게 옵니다. 저렴한 가위를 씁니다. 그래서 비싼 가위를 쓰는 이유가 나의 손을 보호하기 위해서 비싼 가위를 쓰는 거예요. 비싼 가위는 쓰면 쓸수록 잘 들거든요. 근데 싼 가위는 쓰면 쓸수록 금방 무뎌지거든요. 네. 비싼 가위는 얼마 정도 하냐고요? 네. 네. 쓸 수 있는 가능성 적당한 가능. 적당한 가위 100만원. 요즘 뭐 독일원 같은 거만 한 150만원씩 하잖아요. 잘 팔려. 아우, 이런 말 나오면 안 되는데. 죄송해요. 상품 갖고 있어. 옛날에 한참 샥이 나올 때
우리 샤기 가위 막 샀잖아요. 저는 근데 샤기 가위가 필요 없는 게 가위 하나 넣으면 다 되거든요, 저는. 코너 다 체크해서 코너까지 다 정리하셔야 되고요. 근데 블런트 커트 선을 잘 지키면 블런트 한 상태에도 상관이 없어요. 왜 상관이 없을까요? 자, 제 커트를 사람들이 대체적으로 고객님들이 제 커트를 하고 나서 집에 가면 항상 똑같이 하는 얘기가 있어요. 무슨 얘기를 하냐면요, 제가 블런트도 잘 사실 이런 포인트도 잘 안 해드리거든요. 블런트 자르고 나서 제가 그냥 말아버려요. 근데 손님들이 고객님들이 집에 가서 하는 얘기가 일주일은 좀 이상하대요. 그리고 일주일부터 다 좋아진대요. 그럼 왜 그러냐면 일주일 뒤에 머리가 똑같이 자랄까요? 다르게 자랄까요? 다 다르게 자라요. 그래서 그 블런트가 없어져 버려요. 그래서 일주일 뒤부터 머리가 예뻐지기 시작해요. 그리고 쭉 예뻐요. 블런트를 해서 무조건 나쁜 게 아니에요. 블런트를 하더라도 시간이 지나면서 얘가 다 따로따로 자라거든요. 똑같이 절대 모발은 절대 다 똑같이 자라지 않아요. 다 따로따로 자라요. 블런트 했던 부분을 어때요? 조금 각을 잡는 거죠. 저 핀셋이 좋아서 누가 샀는데 힘들대. 나는 좋은데 힘이 센데. 이거 잡는 방향은 머리 자른 방향으로 네, 자른 방향대로 하시면 돼요. 포인트는. 자, 이 상태에서 했는데도 아직도 밑에가 무거워요. 그쵸? 그럴 때 위험 지역이다 보니까 어때요? 이런 부분은 수술 조금 치셔도 돼요. 수술 조금 더 치셔도 돼요. 자, 얘가 내가 이렇게 넘겼는데 잘 넘어가지 않아요? 넘어가야 잘 안 넘어가요? 잘 안 넘어가죠. 왜 그럴까요? 길어서. 후대각은 후대각인데 이렇게 앞으로 똑바로 해봤더니 여기 코너가 생기죠. 이 코너 한번 제가 좀 해볼까요? 자, 대각 아래로 했을 때는 후대각이죠. 근데 앞으로 똑바로 했을 때는 어때요? 길죠. 요 코너에 있는 요 부분. 항상 브론트 한다면 포인트를 이렇게 잘라주셔야 돼요. 아까보다 어떻게 되는지 보세요. 잘 넘어가 안 넘어가요? 잘 넘어가죠. 왜 그럴까요? 너무 낮은 각도로 했기 때문에 얘가 앞으로 쏟아져서 그래요. 무거워서. 근데 이렇게 잘라놓으면 뒤로 굉장히 아까보다 훨씬 더 부드럽게 넘어가요. 자, 여기도 똑같이 포인트를 하니까 어때요? 느낌이? 수술 질감 정리를 좀 하니까 어때요? 차분해진 것 같은데요? 응? 더 차분해진 것 같은데요? 그렇죠. 더 차분해지죠. 더 여성스럽고 더 얼굴이 작아 보이고 붕 떴던 무게감이 없어지죠. 근데 지금 형태는 뭐예요? 라운드는 라운드인데 좀 무겁게 라운드가 돼 있단 말이에요. 그거를 수술 쳐서 라운드를 잘라놨기 때문에 얘는 자라도 크게 문제될 게 없어요.
라운드로 형태의 선을 맞춰놨기 때문에. 그 대신에 무겁게 커트가 되어 있기 때문에 약간 그것만 좀 수술 쳐서 정리하는 거예요. 이럴 때 수술 치는 건 상관이 없다는 얘기예요. 선이 살아있는 상태에서 수술 치는 건 상관이 없는데 선이 살아있지 않으면서 수술 치는 건 그건 문제가 되는 거예요. 아셨죠? 자, 봤을 때 아까보다 어때요? 훨씬 더 이쁘죠? 네. 훨씬 더 예뻐졌죠? 그쵸? 자, 마무리가 해보세요. 그동안에는 우리가 어떻게 했어요? 나중에 적고, 네. 응? 자, 우리가 그동안에는 이제 긴 머리 잘랐고, 저번 시간에는 우리가 단발머리를 잘랐는데, 층단발을 잘랐는데, 레이어를 했는데, 후다닥에 굉장히 가벼운 단발을 잘랐죠? 그쵸? 그리고, 어때요? 피봇을 이용한 거, 피봇과 스티어를 이용해서 우리가 커트를 했어요. 그쵸? 근데 피봇이 생각보다 어려워요, 안 어려워요? 좀 많이 어려워요. 피봇이. 왜냐면, 피봇이 안 된다는 사람들은요, 그러니까 빗질을 제대로 못하고 있다는 얘기예요. 빗질에 대한, 온베이스에 대한 빗질, 온베이스가 아직 내 몸에 있지 않아서 그래요. 온베이스 커트가, 커트 중에서 빗질이 제일 어려운 커트가 온베이스 커트예요. 그럼 이 온베이스 커트를 얻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요? 많은 노력이 필요한 거예요. 근데 그게 안 되다 보니까 커트선이 완전히 다르게 떨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은 레이어, 단발, 전대각, 후대각에 대해서 오늘 공부를 했죠. 그쵸? 특히 이제 오늘 후대각에 대해서 공부를 했어요. 후대각의 개념이 어떤 개념인데, 단발인데 무거운 단발이죠, 오늘. 가벼운 단발이에요, 무거운 단발이에요? 오늘 무거운 단발이에요. 근데 요즘에 이런 커트를 구사하는 사람이 굉장히 많아요. 그리고 되게 여성스러워 보여요. 이런 커트 단발이. 지금 여기 계시는 원장님이 지금 이런 느낌이죠. 지금 원장님이. 네. 그쵸? 이런 커트가 지금 우리나라에서는 가장 유행하는 패턴이기도 해요. 그러면 요거를 하기 위해서는 내가 어떻게 해야 될 것이냐? 처음에 한 상태에서 몇 등분을 했어요? 3등분을 나눴죠? 그쵸? 3등분 나눠서 처음에 잡았죠? 이걸 어떻게 잡았어요? 스퀘어 커트로. 평면 커트로 진행했죠? 근데 약간 뭐예요? 콘케이브 느낌인데 인위적인 콘케이브를 하지 마세요. 아셨죠? 그리고 내가 여기서 시작할 때는 잘 내려왔어요. 여기서도 할 때는데 여기서 빗질할 때 조금 우리가 헤매죠. 빗질할 때 내가 이렇게 빗질하는 것과 이렇게 빗질해서 내가 손가락을 빗질 이렇게 한 상태에서 손가락을 틀었죠. 약간의 뭐예요? 트위스트가 들어가는 거예요. 내가 이렇게 빗질하는 것과 밑에서 내려서 약간 어떻게 그림으로 표현을 못하겠네. 아유 어려워. 트위스트로 돌아가야 된다는 얘기예요. 트위스트로 돌아갔을 때 선이 평면의 커트가 느낌이 나오는 거예요. 뒤로 내가 앞으로 옆에서 당겨서 커트를 하게 되면 어떻게 돼요? 굉장히 심한 콘케이브가 나와요. 그쵸? 굉장히 심한 콘케이브가 나와요. 근데 내가 원하는 건 심한 콘케이브예요? 아니에요? 내가 원하는 건 심한 콘케이브가 아니에요. 내려가서 동일선상 일직선을 나는 원하는 거예요. 그러면 어때요? 평면 커트를 하기 위해서는 내가 당겨서 커트를 하는 게 아니고 빗질을 한 상태에서 내가 틀어줘서 일자로 잘라줘야 된다는 거예요. 근데 왜 이게 중요해요? 양사이드가 중요한 이유는 그 다음 작업할 거. 그 다음 작업할 때 두 번째, 첫 번째, 두 번째 작업할 때 이 기준선이 얘가 기준선이 되는 거예요. 이 기준선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기준선을 잘 잡아야지 그 다음에 커트할 때가 편해요. 두 번째 잡을 때. 근데 내가 콘케이브를 해서 이렇게 잘라놨어. 이렇게 잘라놓은 상태에서 이거 잡을 수 있어요, 없어요? 어떻게 잡아져요? 이렇게 빠져요, 나중에. 이렇게 빠져버린다고요. 나중에 커트할 때 이렇게 심한 전대각이 나와버려요. 근데 평면 커트를 하게 되면 어떻게 돼요? 내가 여기는 마음대로 사이드를 가지고 내가 마음대로 조절을 할 수 있어요. 이해가 됐죠? 그래서 평면 커트를 해서 이 상태가 없어진 상태에서 내가 이 상태에서 얘만 전대각을 가면 되잖아. 그쵸?
옆에 사이드만 가지고, 아니면 내가 조금 더 잘라서 평면을 가고, 아니면 내가 조금 더 잘라서 후배가 가고 하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기본적으로 두 번째까지 하고 세 번째까지 다 했어요. 그 다음에 뭐예요? 그 다음에 뭐 했죠? 요거 했죠? 피부 파팅. 피부 파팅하고 스퀘어 파팅 했어요. 그쵸? 그래서 우리는 뭘 했어요? 자르는 부분, 점점 내려갈 때마다 줄어들죠? 엄밀히 따지면 이렇게 떨어지는 거죠. 이렇게 엄밀히 따지면 이렇게 떨어지는 거죠. 뭐예요? 얘와 얘가 겹치는 부분이 얘예요. 이해가 됐어요? 얘와 이 밑에 있는 요 파팅과 요 파팅이 있는데 얘가 만나는 요 지점이 요 지점이라고요. 요 지점. 요거와 얘는 동일하다. 오케이? 자, 요 부분과 요 부분에서 떨어지는 요 갭은 뭐다? 요 갭이다. 동일하다. 얘하고. 이해가 됐어요? 이해가 됐어요? 이게 겹치는 부분이에요. 근데 요걸 어떻게 잘랐어요? 여기를 이렇게 잘랐죠? 여기 다 모아서 이렇게 잘랐죠? 그러니까 나중에 떨어질 선이 웃기게 되는 거죠. 근데 이렇게 잘라주면 어떻게 돼요? 이게 라운드가 되는 거예요. 라운드. 이렇게 잘라지는 게 아니에요. 라운드가 잘라져야 되는 거예요. 이렇게 잘라주면 전체적으로 그레듀에이션인데 이렇게 잘라주면 뭐예요? 얘는 인크리스가 되는 거예요. 얘는요 그라가 되는 거고. 그라가 되는 거고요. 아시죠? 그래서 피부 파팅을 해서 뭐예요? 온 베이스로 잡았어요. 밑에서는 변화가 있어요? 없어요? 밑에서는 1차 가이드선. 1차 가이드선은 변화가 없어요. 변화가 없습니다. 뭐만 있어요? 층은 지금 요거 하는 요 작업은 뭐예요? 엘리베이션인데 2차 가이드선을 만드는 작업이에요. 2차 가이드선 만드는 작업이에요. 결론적으로는 뭐예요? 레이어예요. 레이어를 만드는 작업이에요. 하고 나서 뭐 했어요? 요거 다 끝나고 나서 수평인 상태에서 대각 파팅을 해서 잡아서 코너 정리했죠? 했어 안 했어요? 코너 정리했죠? 그리고 앞에 프론트 층 내고요. 층 내서 다 했어요. 연결을 했어요. 그리고 수술 쳤죠? 수술 어디 쳤어요? 어디 쳤어요 수술? 위험 지역에 수술 쳤죠? 어디 부분? 앞에 프론트 부분, 사이드 부분의 부분을 수술 쳐서 더 풍성한 느낌을 가볍게 좀 만들어줘서 느낌을 만들었어요. 그 대신에 라운드에 연결하는 거는 라운드는 다 지켜줘서 만들어줘요. 라운드는. 요 선도 라운드. 자, 사방 8방 라운드로 만들어주는 게 잘하는 거예요. 사방 8방. 자, 여기서 떨어지는 것도 라운드. 여기서 떨어지는 것도 라운드. 응? 여기서 떨어지는 것도 라운드. 응? 위에 올라갈수록 올라가도 라운드. 그러니까 호리존탈에서도 라운드, 버티컬에서도 라운드, 다이아고널에서도 라운드. 그러면 어떻게 돼요? 선이 가벼워지면서 내가 원하는 흐름을 마음대로 조절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어느 방향을 가든지 다 라운드를 만들어주는 게 좋아요. 어느 방향을 가든지. 자, 요 상태에서도 똑같이 머리가 얘는 좀 길죠. 떨어지는 느낌이
전대각으로 나왔어요. 그럼 얘도 어떻게 해요? 잡아서 항상 자른다면 포인트를 항상 잘라주셔야 돼요. 아까 전대각 했을 때보다 느낌이 어때요? 후대각 하면은요 훨씬 더 옆으로 옆선이 훨씬 더 자연스럽게 들어요. 이렇게 층이 적절하게 나면 적절하게 잘 넘어가요. 그때 잘 보세요. 크레스트 윗부분은 뒤로 넘어가는 머리고 크레스트 밑에 부분은 앞으로 나가는 거예요. 언더존은 앞으로 빠지고요. 오버존은 뒤로 빠져요. 오버존까지 내가 이렇게 앞으로 다니는 사람이 있나요? 앞머리 짧게 자르면 이렇게 하고 다니죠. 하지만 앞머리가 긴 사람들은 어떻게 해요? 뒤로 다녀야죠. 이렇게 뒤로 넘겨서. 뒤로 넘겨서 다녀야죠. 자, 이렇게. 이런 식으로. 적절한 후대각이 지금 후대각이죠? 후대각이죠? 뒷머리 치 적절한 레이어 있죠? 엘리베이션 레이어에서 무겁게 커트가 되고 앞에 선도 다 작았는데 뒤로 넘어가다니까 그래도 얘가 빠져요. 우리 이렇게 다니는 사람도 별로 없잖아요. 그렇죠? 이렇게 넘어가는 것보다 뒤로 넘는 게 더 이쁘죠? 왜 그럴까요? 여기 쏙 들어가 있는 이 부분 때문에 그래요. 어쩔 수 없이 경계가 어쩔 수 없이 생겨요. 그래서 크레스트 밑에와 크레스트 윗부분으로 항상 모든 게 나눠져요. 언더존과 오버존으로 무조건 다 나눠져요. 그래서 그 느낌을 아주 오늘 쉽고 빠르게 커트할 수 있는 방법. 이렇게 하다 보면 이게 10분 만에 가능할까요? 안 가능할까요? 가능해요. 자, 커트는요, 많은 생각할 필요가 없는 게, 우리가 생각은요, 하는 방법은 똑같아요. 단지 길이만 줄을 뿐이고, 전대를 갈 거니까 후대를 갈 것이냐, 그건 누가 선정을 해요? 뭐가 선정했죠? 1차 가이드라인이 선정했잖아. 언더존에서 생성된 거잖아. 언더존에 있는 거 가지고 전대각이냐 후대각이냐 우리는 나눠져요. 그리고 2차 가이드선은 뭐예요? 항상 전대각보다는 동양 사람한테는 후대각이 예쁘다. 2차 가이드선은. 2차 가이드선, 그러니까 오버존은 항상 후대각이 예쁘다. 전대각보다는 후대각이 예쁘다. 그 대신에 1차 가이드선에 언더존에 있는 선은 전대각이냐 수평이냐 후대각이냐는 내각이 나름이겠죠. 그 대신 아까 제가 선정을 했죠. 뭐라고 선정했어요? 목선이 보이지 않는 선은 후대각 커트가 예쁘다. 목선이 보이는 선은 전대각 커트가 예쁘다. 제가 얘기를 들었어요. 그리고 똑같이 후대각을 자르는데 방식이 자연 분배, 직각 분배, 변이 분배. 요 느낌과 비평행이죠. 떨어지는 선은 그냥 이렇게 떨어지죠. 근데 얘가 떨어지는 선은요, 이렇게 떨어지죠. 2차 가이드선, 2차 가이드선. 뭐죠? 무게선이죠? 층이 생겨서 훨씬 더 가볍게 떨어진다. 가볍다, 무겁다. 얘도 또한 뭐예요? 비평행이죠. 요 원리가 하나 잘 알면, 반대하는 것도 똑같아요. 얘가 이렇게 냈을 때 얘가 뒤로 가는 게 아니고 앞으로. 이제 후대각이니까 앞으로 합시다. 층이 이렇게 나죠. 항상 내가 각도가 1도만 넣으면 무조건 각이 생겨요.
층이 생겨요. 1도만 넘으면. 아셨나요? 0도에서 비평형은 층이 없지만 내가 1도로 조금만 들으면 어떻게 해요? 층이 생기는 거예요. 1도에서 89도까지. 아니면 89도가 넘어가서도 엄청난 층이 생기겠죠? 자, 해서 1도에서 89도까지 하면 여기서 끝나는 점이 여기서 만나겠죠. 그쵸? 근데 90도가 넘어가면 어떻게 돼요? 층이 이제 여기까지 범람을 하겠죠. 그럴 것 같죠? 그쵸? 89도까지는 여기까지 끝나는데 80도가 90도가 넘어가 버리면 여기서 이제 층이 이렇게 생겨요. 이렇게. 내가 여기서 이렇게 생겼을 때는 이 끝에 선이 층이 안 생기잖아요. 근데 내가 각도를 이렇게 위로 들었어요. 위로 들면 어떻게 돼요? 이 옆에 선에 층이 올라가 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거를 첫 시간에 내가 강의를 했는데 이걸 잊어버리니까 그 다음에 이제 또 헤매기 시작하는 거야. 8가지 방향성이 그래서 중요한 거예요. 그거를 다 외우고 내가 숙지하고 내 머릿속에 완전히 기억을 하고 있는 것과 아는 거하고는 완전 다른 거예요. 그래서 내가 첫 시간에 그걸 그렇게 강조한 거예요. 그리고 한 번씩 다 잘라봤잖아요. 층이 어떻게 나는지. 그쵸? 근데 그게 뭐예요? 이 모든 겉에 조금씩 그 작은 거에 그 모든 게 다 내포가 되어 있는 거예요. 넓으나 작으나 다 필요 없으면 다 그 8가지 방향성에 그 떨어지는 선이 다 내포가 되어 있는 거예요. 그거에 맞춰서 우리가 커트를 진행하시면 돼요. 아셨죠? 자, 앞으로 내리거나 뒤로 그러니까 포워드를 하거나 리버즈를 하거나 대각 아래 앞으로 똑바로 대각 위로 리버즈 대각 아래로 뒤로 똑바로 리버즈 대각 위로 그리고 위로 똑바로 밑으로 똑바로 해서 8가지의 방향성의 커트를 다 직접 우리가 해보니까 어때요? 그거를 통해서 떨어지는 선이 어떻게 떨어지는지 우리는 기억을 하고 있어야 된다는 얘기예요. 아셨죠? 그거에 맞춰서 우리가 다시 한번 지금 오늘 커트한 거를 다 드라이해서 마무리하고 앞머리까지 예쁘게 잘라서요. 앞머리를 층을 내셔도 내도 되고요. 안 내도 되고 가르마를 딱 해가지고 이렇게 하지 마세요. 저렇게 드라이 이렇게 하지 마세요. 그렇게 다니는 사람 단 한 명도 없습니다. 정말 손님들이 어떻게 다니는지 모양을 내서 드라이해서 올려놓으세요. 드라이를 못해놓으면 꽝이야. 그게 무슨 디자이너. 그쵸? 그래서 자꾸 제가 그 트레이닝에서 올리려고 하는 이유가 어쩔 수 없어요. 그거랑 못해놓으면 지금 한 작품에 이 작품 한 작품에 3가지 이상 작품 무조건 나와야 돼요. 그 정도 소화를 할 수 있는 능력이 되셔야 돼요. 그게 디자이너인 거지. 그것도 못하는데 무슨 디자이너야. 아셨죠? 네, 오늘 고생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